품사책에 비교하면서 영어랑 국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영어의 품사책에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영어의 품사를 배우고 영어 문법을 익힌 친구들이라면 대부분은 국어 문법을 명확하게 조금 깊이 들어가서 배우는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기 때문에 미리 배운 것과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떤 게 맞는지가 헷갈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품사 체계를 본다면 영어는 기본적으로 8품사 체계야. 그치? 그러니까 품사가 8개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어의 9개 품사 체계와는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영어와 국어가 동일한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명사, 대명사라든지 또 동사, 형용사도 있는 건 동일하게 있고 부사도 똑같고요. 감탄사도 똑같죠. 자, 그러면 영어에 없는 것들 지금 수사, 관형사, 조사가 있는데 이것들이 영어의 체계와 어떤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영어랑 동일하게 있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자면 명사는 기본적으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그치? 사물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뭐 책상, 의자, 뭐 모든 거 이름이 있는 모든 것들이 명사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대명사는 그것을 대신받는 거야. 그치? 대신하는 거. 이것, 그것, 저것, 그것. he, she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와 대명사는 기본적으로 영어와 동일합니다. 근데 영어에 없는 거는 바로 이 수사지. 자, 수사는 있잖아. 우리 말이 특징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일단 우리말은 한자어와 고유어가 똑같은, 그러니까 대립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한자어에 해당하는 고유어가 있고 고유어에 해당하는 한자어가 있고 그렇거든. 근데 수사 같은 경우는 우리말에서 숫자를 나타내는 1, 2, 3, 4, 고유어는 하나, 둘, 셋, 넷. 이 둘이 서로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 근데 어떤 때는 한자어가 조금 더 잘 맞아 들어가고 어떤 때는 고유어가 더 자주 쓰이고 이런 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또 이거는 양을 나타내는 양수사라고 하고 또 순서를 나타낼 수도 있지. 수사는 숫자는. 그래서 한자어로 하면은 뭐 제1, 제2, 제3, 제4가 될 거고 고유어로 하면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다 갈 거야. 자, 얘네들은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수사라고 해. 굳이 나누면.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똑같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네 셋은 체언이 될 수 있어. 이 체자가 몸체자야. 그 얘기는 말의 바디가 되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명사, 대명사, 수사는 우리말에서 바디가 될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선생님 이렇게 써볼게. 그러면 1과 2 이게 문장 안에서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사 같은 경우는 우리 말에만 있는 특별한 체계고 한자어와 고유어의 대립이 있으면서 이 둘이 서로 대립해서 하나가 하나를 이기기도 하고 서로를 보완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고 수를 나타내는 품사 체계를 따로 우리는 수사라는 이름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그걸 알아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형용사로 한번 볼게. 동사 형용사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국어와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형용사일 텐데 자, 우리말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과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걸 생각해 볼게. 그러면 여기서 새라는 뜻은
뭐 요거랑 의미상으로는 동일해. 그치? 의미가 동일한데 여기에 품사와 여기에 품사가 달라. 그래서 옷이라는 건 당연히 명사고, 그치? 그거는 영어로 해도 똑같아. 명사야. 근데 앞에 쓰인 이 새는 국어에서는 관형사라고 하는 애고 영어에서는 이게 형용사야. 그치? 자, 그러면 형용사를 이렇게 배웠을 거야. 자, 영어 배울 때 형용사를 뭐라고 해요 하면은 명사를 꾸며주는 것,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래서 형용사를 꾸미는 것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우리말에서 형용사는 뭔가를 꾸미는 존재가 아닙니다. 꾸미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꾸미지 않고, 그럼 얘는 뭘 하는 애냐? 문장을 서술하는 애다. 그걸 꼭 알아둘게요. 자, 문장을 얘가 서술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 똑같은 말을 또 똑같이 써볼게. 그녀는 예쁘다. 요거를 그대로 영어로 쓰면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영어 선생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주어 동사 찾아. 그치? 주어 동사? 아, 얘는 보어인데 얘가 형용사구나.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근데 국어 선생님은 주어 동사 찾으라는 말을 절대 안 해. 주어와 서술어를 찾으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형용사는, 우리말에서 형용사는 뭔가를 꾸미는 역할이 절대 아니고 문장 자체를, 전체를 서술해준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영어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누가 해? 바로 관형사. 자, 관형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 관형사가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며줘요. 그러면 영어의 형용사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국어에서는 관형사다. 그리고 우리말에서의 형용사는 꾸미는 역할이 절대 아니라는 거 이해합시다. 그래서 아까 새 옷 할 때 새라는 애는 품사가 관형사라 그랬죠. 자, 명사, 대명사, 수사는 아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었어. 문장 안에서 체언이 된다고. 그래서 관형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체언 이외의 나머지 것을 꾸미는 것이 바로 부사입니다. 그래서 용언 즉 동사나 형용사에 해당하는 애들, 아니면 다른 부사, 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사예요. 그리고 영어도 마찬가지. 부사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지. 그래서 영어에서 형용사 부사가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애라면 국어에서는 관형사와 부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 자, 영어에는 없는 품사, 관형사 꼭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감탄사는 당연히 동일해요. 그래서 예, 아니요. 또 감탄사라는 거. 와우. 영어에서 와우. 뭐 이런 게 오, 뭐 이런 게 감탄사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말에서도 오, 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감탄사에 해당하고 그런 거는 영어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전치사랑 접속사가 있는데 전치사라는 것은 뭐 온, 뭐 오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거나 뭔가 관계성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 문법에서는 전치사나 접속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말에서 이런 관계성을 나타내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해주는 애가 바로 조사야. 관계 형성에 관여하는 애야. 그래서 만약에 뭐 선생님이라는 명사에다가 내가 이라는 걸 붙였을 때는 얘가 문장 안에서 주어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선생님을 뭐 이런 걸 붙였을 때 목적어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자, 그래서
조사는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의 관계를 보여주는다. 체언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조사가 있다는 건 다른 언어에 없는 특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라는 애를 특별히 우리가 하나의 품사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국어의 품사체계의 구품사 한번 다시 봅시다. 명사, 대명사, 수사, 얘는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아까 체언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어요. 그리고 동사, 형용사는 우리말에서는 문장을 서술하는 역할을 두 개가 하기 때문에 얘를 쓸 용자를 써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형사, 부사는 꾸며준다는 특징이 있어. 둘 다 꾸며주고 꾸며주지. 그래서 꾸며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수식언이라고 해요. 그리고 감탄사는 뭐라고 하면 될까? 문장 안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 독립적으로 쓰이는 부분이라 얘의 이름은 독립언입니다. 그리고 조사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애라 그랬지? 그래서 조사는 우리가 관계언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한 지금 체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이런 거는 지금 기능을 보여주는 거고, 이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품사체계 9개는 단어를 의미에 따라서 구분한 거라는 거, 그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어에 없는 품사체계 3가지 뭐였죠? 수사 있었고, 관형사 있었고, 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특히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영어의 형용사와 우리말의 형용사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우리말에서 형용사는 꾸며주는 역할이 절대 아니에요. 문장 자체를 서술한다는 거 중요해요. 자, 이 부분만 이해하면 여러분이 영어의 품사와 우리말의 품사를 헷갈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갑시다.